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런 분도 계시지만, 뭔가 내면에서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면역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어떤 무궁화의 그 강인함과 이 끈질긴 어떤 이 무궁화가 이 벌레나 이 해충, 이 세균 저항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메르스 지금 엄청 지금 공포의 어떤 그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내가 무궁화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한번 이 무궁화 이거를 지금 무궁화가 본초 강목 동의보감의 약제 효능은 이미 입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궁화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약제를 만들어가지고 약제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이게 무궁화 자체가 굉장히 강인하고 이렇게 끈질기기 때문에 면역력 어떤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또 효능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사할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인사가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나 인사하면 미쳤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무궁화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할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희망이, 하루의 희망이 이제 솟아납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국민 공감 토론 무궁화 위대한 진실을 밝힌다 제 6회, 벌써 이제 6회가 됐습니다. 두 분은 거의 개근하신 것 같아요. 예?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무궁화와 인성교육진흥법,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1월 20일 날 공포됐거든요. 1월 20일 날.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20일이 되면 무궁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시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냐면, 누가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인성이라는 것은 훌륭한 인재, 훌륭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누가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옛날에 그 마하트마 간디의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아이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간디 선생님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 간디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갔다가, 오늘은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좀 이제 애를 데리고 같이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디가, 아이야, 사탕을 먹으면 이가 다 이렇게 썩고 좋지 않단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왜 저번 주에는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 왜 저번 주에는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저번 주에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디가 하는 이야기가, 저번 주에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뭐 이런 그 공감 토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제 인성교육을 할 자격은 제가 사실 이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기준을 아까 같은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비록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도 좀 이게 자격이 좀 미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무궁화의 그 특성을 통해서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궁화를 통해서 무궁화 인성교육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궁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이제 앞으로 보면서 무궁화를 보면서 우리 인성을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현주소,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부정부패가 상당히 높아요. 청렴도가 엄청 낮죠. 부정부패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현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서 성인의 경우 34개 국가 중에서 32위, 그리고 청소년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고, 고령 인구 비중은 일본 다음으로 높아지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사교육 지출 비중은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고등학교 학생 1명당 42만 원, 1인당 사교육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자,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성장이 정체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잘 좀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 성장과 함께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 전에 제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독서와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질문을 하면은 욕을 사실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맞기도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질문했다가 맞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웃으시기도 하긴 하지만 아마 그런 경험을 같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때는 정말 그 질문을 하면은 진짜 선생님,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 이 새끼 난 놀리냐? 이러면서, 이 새끼가 날 놀리네 하면서 깃방맹이를 팍 때리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넘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때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 심리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성적순의 정량적인 평가 방식, 창의와 인성 개발이 결여된, 지금도 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학교 교육. 그리고 인간 존중이 아니죠. 인간 존중보다는 이제 물질 만능, 계급 중시, 그리고 지시와 감시, 통제 조직 문화가 오늘날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를 가져왔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시청률이 높았죠. 그 조직 문화가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더 안 좋은 데 많아요. 얼마 전에 페북 친구가 막 2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더 심각한 조직 문화가 많죠. 자, 여러 가지 반면에 또 좋은 또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보다는 그렇지 않은 조직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죠. 여러 가지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고 올바른 경영과 리더십 패러다임으로 혁신하여 지식사회 합당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무궁화 위대한 경영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밑에 잠깐 보시면 1910년도 이제 국권을 상실하는 경술국치의 사건이 있었죠. 강제로 합방을 시킨 사건. 그리고 45년도까지 일제 강점기입니다. 요게 이제 36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도에 6.25 전쟁,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이런 고성장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장애 요소들을 보시면은 이제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환경이 상당히 지금 오염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이 아닌 불균형 발전. 지금 전라남북도 잘로다 쪽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SOC 기반 시설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가보시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에 부산에 갔다가 야, 이거 무슨 서울보다 더 대도시인 것 같아. 엄청난, 예전에도 제가 부산에 몇 번 갔습니다만 그 한참 후에 다시 재작년에 갔었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균형 발전 이런 것들, 그러면 지역 갈등,
예, 좀 심각하죠. 왜냐면 정치적 갈등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모든 게 좀 집중화되어 있는 것도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관광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한 번 온 관광객이 재방문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뭔가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것 여러 가지 콘텐츠가 약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관광 서비스 이런 것도 좀 약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역사 문화, 이 일제 강점기 뭐 이런 게 영향이라고 봅니다. 역사 문화 홍보 많이 부족하고 역사 의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뭐 이제 뭐 대기업 중심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승패적인 사고라는 이런 이 사고 방식들, 부족의 심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기주의, 그리고 여성 차별은 이제 점점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차별도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학벌주의, 계급 중시, 그리고 물질 만능, 그리고 이제 무책임, 이런 공무원들의 무책임,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부분들, 지금 이 메르스, 이거 다 지금 다 이런 무책임, 책임감이 되게 떨어져요. 이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또 떨어지는 것이고 모든 가치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너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리적 질병 치료제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이 치료제를 그 무궁화에서 찾은 거예요. 뭐 좀 전에도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만 이기주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우리가 지금 그 국회의사당의 이제 국회의장의 인사말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 얘기해요.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경기도에 이게 있잖아요. 소통과 화합의 도시잖아요. 경기도가 소통과 화합의 도시. 근데 소통과 화합이 안 되죠. 소통과 화합이 안 됩니다. 소통과 협력을 이제 방해하는 이 이기주의가 교육 환경에서 어렸을 때 그 환경에서부터 이 이기주의가 배워져 온 겁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배워져 온 거죠. 몸에 배인 겁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벗으려면은 벗어지지가 잘 않는 거죠. 이기주의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죠, 사실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책에도 다 자기계발서 보면 이게 안 좋다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제가 무궁화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성숙,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이 없는 것. 그 적합한 리더십이라는 거는 상호 의존적인 현실 속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승패적인 사고, 그리고 독립성만 강한 거죠. 나 혼자, 굉장히 자만심이죠. 나 혼자, 내가 잘났다 하는 거죠. 내 자만.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남의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 이게 이제 미성숙이라는 겁니다. 이 단계가. 그리고 교만, 성장 동력을 무너뜨리고 개인과 조직 발전의 치명타, 이 교만, 비난, 뒷담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물론 저도 뒷담화를 좀 하긴 합니다만, 저도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자제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래서 제가 좀 합리화시킨 게 저는 그래도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뒷담화만 하고 뭔가 이제 교훈을 얻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남의 어떤 인격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 사람의 존엄성을 깔아 뭉갠다거나 어떤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좀 개선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또 이제 얻는 차원에서 좀 이런 정도로만 이제 제 스스로의 기준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그 치료제는 이제 무궁화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인성교육진흥법안 요거 같이 한번 이제 좀 공유를 좀 해볼게요. 전체 안이 다 아니고 몇 가지만
예, 한 6조까지만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예? 이게 이제 참 그래도 전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법안이 그래도 통과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7월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그래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뭐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핵심 가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해요.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뭐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 그리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 뭔가 그 가치를 구현시키는 데 필요한 자질,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조를 보게 되면은 또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면서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가정과 지역사회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전 국민이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이 좋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도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동안 뭐 지금 우리 인성교육 전혀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의 어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을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방송을 막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 심의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좀 그 아이들의 인성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좀 제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언론과 모든 범국민적인 참여를 이제 이 정부에서 유도하면서 각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그 지역사회 단체들 또 그 기업, 학교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조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학생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뿐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장려해야 된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공포가 이제 1월 20일 날 되었고 7월 이제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궁화를 참 때마침 잘 들고 나왔다. 때마침 제가 저도 이제 뭐 작년에 만났습니다. 무궁화. 작년 봄에 만난 거죠. 무궁화를 알면 알수록 참 무궁화에 좀 빠져드는 좀 대단한 그런 그 위대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좀 무궁화를 그냥 국화로 알고 그냥 뭐 예전에 좀 보였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계시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듣고 이제 많이 좀 어떻게 좀 깨어나셨습니까? 네. 어떻게 좀 무궁화 요즘 자주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힘도 나지 않으십니까? 네, 무궁화 내용을 알고 나니까 뭔가 에너지가 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네, 이 무궁화가 그런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좀 강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도 이기주의지만 개인주의도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뭐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선진국일수록 뭐라고 하냐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 학교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교일수록 그 기준이 높은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이게 훌륭한 학교라는 건데, 그리고 한서 남고 선생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땅덩이가 크다고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냐, 뭐 나라에 무조건 충성, 뭐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심을 한번 이렇게 지식사회에 맞는 애국심을 한번 정의를 내렸는데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자, 국가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애국심이란 그 직업, 이 빈부의 귀천을 막론하고, 직업 여하를 떠나서, 직업 분야를 떠나서 자신의 강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설령 이제 가령 구두를 닦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그 우리 이제 남자분들 이제 저도 이제 커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머리 못 감고 이렇게 불친절한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를 만나면은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가 좀 잘못됐을 때 그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저는 상당히 많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좀 한동안 갑니다. 이 머리가 자랄 때까지 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이제 구성원, 이것이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후세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피터 드러커 박사, 경영 구루들이 존경하는 경영 구루 중에 구루 피터 드러커 박사가 끊임없이 자신도 95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어떤 사람을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혁신을 추구하고 그때까지도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좀 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다가 이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것이 애국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인생의 후반부를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도 무언가를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인생.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인생. 이게 애국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후세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조직에 공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은 이제 학생부터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다 개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정부 관료, 공무원, 경영자, 근로자, 노인 다 개인입니다. 이 개인은 조직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고, 그 조직이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종교, 사회부문 단체들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자신 강점으로, 이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은 또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이 지자체, 이 국가는 또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공헌했을 때 또 위대한 국가가 되는 거죠. 사회와 국가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를 위한 공헌을 하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자부심이 넘치겠죠. 세계 인류의 그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공헌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자부심은 또 엄청나겠죠. 이것이 저는 이제 지식사회에 맞는 애국심. 이 애국심이 무궁화로 다시 이제 꽃 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궁화 함께. 그동안 일제 강점기 때 말살된 그 무궁화 정신이 이 애국심과 지식사회에 맞는 이 애국심,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꽃 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디 이야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과연 사람이 지금 저도 참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 아이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할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사실은 무슨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합니다만 그거대로 제가 실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완벽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만 저는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해보냐면 사람이 이 사람을 인성교육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무궁화를 통해서 저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그 무궁화의 위대한 그런 특성들, 그런 가치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만들어드리는 거죠. 전달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육자, 이게 참 부담돼요. 교육자. 나부터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냐면, 사랑. 이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 근본 가치가 뭐냐면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 많은 꽃들이, 여느 꽃들이 피는 시기에 기다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궁화는 전혀 독성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막 무슨 눈에 핏꽃이다, 부스럼병이 옵는다 이런 악선전을 했습니다만 무궁화는 전혀 독성이 없는 꽃입니다. 꽃잎부터 나무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인류에게 헌신하는 공헌하는 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 가치, 사랑이라는 어떤 이 근본 가치를 무궁화는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궁화를 보면서 그런 사랑을 느껴야 돼요. 사랑. 다른 꽃들이 필 때 시기하지 않고 그 꽃들을 칭찬하는 무궁화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이 사명이, 중심을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무궁화의 저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삶의 지혜를 주는 무궁화. 평화를 상징하는 무궁화. 사명. 그리고 이제 이 성실. 성실은 뭐냐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어떤 행동 전략, 방법론, 뭐 시간 관리 방법, 목표 설정 방법.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평생 자기 주도 학습의 어떤 방법, 뭐 피드백,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실에 좀 담겨져 있는 거죠. 무궁화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러니까 조개 모락화라고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제 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경영의 구루 중에 구루, 피터러 박사께서 어제의 것을 버려라. 새로운 기회를, 좋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제의 것을 버려라. 진부한 것을 폐기하라.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꾸 과거의 미련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미련을 못 버린 만큼 내 에너지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그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거에. 그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혁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무궁화의 성실과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새롭게 늘 고객을 또 창조하는 혁신. 사람들을 늘 새롭게 대하는. 결혼들 다 하셨지 않습니까? 부인을 대할 때 아침마다 늘 새롭게 부인을 대해 주시면, 더 존중하고 이렇게 대해 주시면 좀 더 아마 가정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력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구현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협력,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조직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개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소통을 통한 협력, 소통을 통한 협력을 이루어야 되고 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된다. 이 협력. 무궁화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궁화가 독립수잖아요. 무궁화가 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꽃의 개념을 넘어서 화초가 아니라 나무에서 피는 꽃이라는 얘기죠. 독립수 나무입니다. 태양을 좋아하는 독립수 나무. 그 무궁화 나무가 이제 이렇게 꽃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꽃잎으로. 근데 이 꽃잎은 또 하나의 통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는 독립수면서 꽃잎은 또 통꽃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독립성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독립성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독립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 상호 의존적인 현실, 상호 의존적인 사회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면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과 성실, 혁신, 협력, 근본가치,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현시켜 나갔을 때 이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행복은 무궁화에서 또 이제 그 찾아낸 발견한 이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느낌, 뭐 이렇게 즐거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도움을 주는 거죠. 나누고 봉사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참여하고 사회적인 공헌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했을 때 얻는 이 보람, 이랬을 때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과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사람은 이제 그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존중을 통해서 이제 행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갔기 때문에 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함께 이제 공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위대한 가치, 꽃의 개념을 넘어서는 무궁화 나무, 그 내한성이 강한 나무라는 것이고요.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 뜨거운 태양, 그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면서 열정적으로 피는 꽃. 그 일반적인 꽃이 피고 지는 시기에는 기다리는 사랑과 인내가 있는 꽃. 그리고 홀로 7월, 10월 사이에 100일을 피어나는데 한 그루에서 만송의 꽃을 피우는 꽃. 나무죠. 한 송이 꽃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떨어진다. 이것은 성실과 혁신을 또 이제 의미합니다. 말라 떨어지지 않고 깨끗한 형태 유지. 이건 책임감, 마무리를 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꽃잎은 통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협력을 상징하죠. 벌레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좋지 않은 일들,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무궁화를 닮아서 강하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체 유익한 효능이 입증된 이 약재라는 건데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무궁화를 통해서 무궁화 위대한 가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궁화 위대한 가치가 쭉 이렇게 또 다시 정리가 된 겁니다. 절제, 협력, 희락, 자비, 희망, 헌신, 성장, 평화, 열정, 공헌, 성실, 치유, 생명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인성교육진흥 법안 통과가 됐고 7월 2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무궁화산업 국민운동 법제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법제화가 됐을 때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게 이제 다시 그동안 천대하고 외면했던 이 무궁화를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여야죠. 친근하게 친밀감이 형성돼야 된다. 무궁화가. 그러면서 이제 무궁화 교육이 이제 같이 가고요. 무궁화 심기. 그리고 무궁화의 특성과 가치는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래서 무궁화를 통해서 무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궁화에게. 이런 내용을 받을 때 사람은 망각의 곡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내용을 전달 잘해도 내일이면 또 생각이 안 나고 점점 잊혀지는데 우리가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100일 동안 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런 내용을 듣고 무궁화를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궁화를 볼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옛날에 좀 안 보였던 무궁화가 좀 자주 눈에 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무궁화가 자꾸 눈에 띄고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 이제 개화 시기가 다음 달 초거든요. 예. 다음 달 초부터 제가 이제 그 법제화 본격적으로 청원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예. 우리가 이제 무궁화를 볼 때마다 저절로 인성교육이 되면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없어졌던 꽃이, 떨어졌던 꽃이 내일 또 피어나는 게 이 새로움, 이 성실한, 이 근면한 무궁화, 매일 새롭게 나를 맞이하는 이 혁신의 무궁화, 이 통꽃, 만져보니까 정말 통꽃이네. 협력을 상징하는 이 무궁화, 소통과 화합의 상징, 이 무궁화, 이 경기도 도지사는 이 무궁화를 정말 어느 만큼 알까요? 예. 경기도의 그 도청의 공무원들은 이 무궁화가 이 통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 이게 소통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 이게 소통과 화합의 상징, 이 무궁화. 병행.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궁화 관리, 진딧물도 좀 관리를 하고 올바른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막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막 가지를 몸통째 쳐버리는 이런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 각본대로 움직이면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화 약재 활용하고 그다음에 무궁화 상품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궁화 추리닝이라든가 무궁화 차라든가 그 무궁화 그 텀블러라고 하잖아요. 하나요? 텀블러 이런 것들 무궁화 이런 거 찻잔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취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 국화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생활 속에 무궁화가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아는 그 옷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그 청바지도 만들어 놓는데 좀 무궁화를 좀 청바지에다가 거기 막 이렇게 그 대회도 하더라고요. 미인 대회도 하는데 무궁화를 좀 청바지에 한번 새겨 넣어 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엄청 예쁠 거거든요. 프로포즈를 받을 그런 무궁화 청바지를 입는 분은 프로포즈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주 시민이니까요. 이제 광주 시작해서 서울, 경기, 인천 전국적인 확대. 그래서 세계 평화 무궁화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위대한 무궁화 나라로 격상하는 거죠. 네. 무궁화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 평화의 강산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이제 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힘써 쉬지 아니하는 무궁화를 보면서 무궁화 나라 대한민국 고려 시대와 통일신라의 시대 때 그 근화항이라는 그런 브랜드 그런 문화와 이미지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지금은 벚꽃 삼천리 화려강산에 대화하고 있지만 법제화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이 무궁화가 친밀감 있게 다가가고 사랑받고 이제 국민들에 의해 다시 심겨지고 마음에 심겨지고 땅에 심겨져서 무궁화 삼천리 아름다운 강산이 되었을 때 무궁화는 우리에게 공기청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7월, 12월 뜨거운 여름 때 얼마나 이때 또 병균이 또 많잖아요. 세균. 무궁화가 이제 그런 공기정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가로수로 무궁화를 심고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선사한 평화의 상징과 사랑을 상징하는 이 무궁화가 이런 선사하면서 세계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남북 평화 통일을 머지않아 이루게 되고 세계의 귀감. 이게 우리가 이제 무궁화를 보낼 거거든요. 북한에 갈 때 이제 무궁화를 보내죠. 묘목을 보내서 무궁화가 이런 꽃이라는 걸 알리면서 그 북한 주민들과 그 북한 사람들에게도 무궁화 정신을 알려주고 그럼 그네들도 이제 인성교육이 되겠죠.
그 지자체별로 축제를 하는데 100일 동안 우리는 사쿠라는 3일이잖아요. 무궁화는 100일 동안 축제를 하기 때문에 테마별로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많은 테마별로 관광 축제를 열 수가 있고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5천만 관광객뿐 아니라 뭐 5억까지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00일 동안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전역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이 되고 저 북한까지도 이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무궁화,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격상하고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1부 순서를 마치고 공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